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준쌤입니다. 이렇게 확률과 통계의 POM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8, 9명 모이는 모임에 가면 나를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2, 3명 있고 나를 또 처음부터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1, 2명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1에서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져 있대요. 이걸 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여기부터 가야죠. 합의 법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처음 파트죠. 생각해 봅시다. 역사 동아리에 가입한 국환이는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의 발명품 중 한 가지를 조사하여 발표하려고 한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발표를 하는구나. 국환이가 살펴본 고려시대의 발명품은 직지심체 요절과 화포이고, 이 두 가지를 조사를 해봤네요. 조선시대의 발명품은 자경루, 혼천의, 거중기이다. 이 중에서 국환이가 발표할 발명품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의 발명품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 이 두 가지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결국에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치? 이게 지금 몇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의 경우가 존재를 하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2가지와 여기에 3가지가 더해진 느낌이죠. 이해되니?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9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는 1부터 9까지 2, 4, 6, 8이 있으니까 결국에 몇 가지예요? 4가지 이렇게 될 것이고, 됐니?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에는 5의 배수는 1부터 9까지면은 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아주 중요한 말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4가지인 4와 여기에 한 가지인 1을 더해서 5가지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뭐 한다라는 거, 각각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는 2의 배수가 4가지고 5의 배수가 1가지인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한다 이런 얘기야. 아까 여기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고려시대의 발명품이면서 조선시대의 발명품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더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더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를 이렇게 바로 밑바닥에다 써야지 좀 더 잘 보이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합해 법칙을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하면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과 N을 뭐 하면 될 것이다? 더하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를 한번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어느 사건에서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셋 다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둘끼리도 겹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참고에 있는 이야기는 A라는 사건, 그다음에 B라는 사건 이렇게 겹치고 C라는 사건 이렇게 돼 있으면은 A랑 B랑은 두 개 겹치고 C랑은 안 겹치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A랑 B 얘네들마저도 안 겹쳐야 된다는 얘기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두 사건도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지 않으면은 합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그런 느낌과 흡사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과 6 두 가지이고 4의 배수 눈이 나오는 경우는 4로서 한 가지다.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과 6이고 4의 배수는 한 가지니까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물론 당연히 두 가지고 한 가지니까 결론은 뭐겠어? 2 더하기 1에서 3이겠죠. 맞니? 맞아요. 근데 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동시에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의 배수이면서 and 4의 배수이려면 적어도 12는 돼야 되겠지.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잖아요. 근데 주사위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는 12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3의 배수의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왔어요. 3하고 6이니까 두 가지. 4의 배수는 한 가지가 나와버리니까 얘를 더해서 세 가지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문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가 여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볼까요? 문제 1번을 풀까요? 2번을 풀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2번을 얘기를 하더라. 그럼 2번 한번 풀어보죠. 어느 분식점에서는 오른쪽 차림표와 같이 김밥 4가지, 김밥류에 치즈김밥, 치즈김밥, 야 메뉴판을 좀 보자. 치즈김밥, 참치김밥, 김치김밥, 야채김밥. 여기서 저는 참치김밥을 참치김밥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라면, 우동, 칼국수 중에서는 당연히 라면, 참치김밥에 라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이건 만약에 안 먹을 때 김치덮밥, 소고기덮밥, 버섯덮밥, 버섯덮밥. 여기는 딱 그거 와야 되는데 제육덮밥.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문할 음식 한 가지 두 가지는 안 되나? 주문할 음식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럼 한 가지를 택하려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밥류에서 택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김밥의 경우 김밥 사건, 모든 건 다 사건화 시킬 수 있으니까 이 김밥일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김밥의 경우에는 4가지의 경우가 있죠. 종류가 4가지니까. 그 다음에 면류에서는 몇 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덮밥류에서는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근데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건 이런 얘기야. 어떻게 김밥이면서 면일 수가 있어요? 면이면서 어떻게 덮밥일 수가 있냐고. 덮밥이면서 어떻게 김밥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얘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각각을 더해서 10가지를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문제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주문할 음식 그리고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니까. 좋습니다. 예제 1번 가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지금 얼마가 나온 거예요? 9가 나온 것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4가 나오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4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개를 던지면 첫 번째 주사위는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주사위는 3이 나오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도 2가 나오면 가능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가 3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면은 얘도 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가 1이면 안 되죠. 1이면 여기가 8이어야 되는데 주사위 던져서 8은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3까지는 온 다음에 여기 6이 시스템 되어야지 9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럼 하나를 얘를 키워버리면은 얘는 하나가 줄어서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5랑 4도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씩 키워나가는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군요. 그렇지. 이게 마지막이었겠네. 그죠? 그러면 얘를 더할 건데 더하기 전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겹치지 않잖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눈에서의 합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4가 되었다가 9도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한번 9면 굳이 어떻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고요. 그래서 이건 몇 가지고요? 3가지고요. 이거는 4가지니까 그 두 개를 더해서 정답은 7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이런 거 안 읽어보시고 지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와 B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1, 3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상 1,3으로 나타낸다. 통상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진짜로.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이거 1,3하고 막 좌표평면 뭐 이런 거 아니겠지. 그지?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굳이 근데 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알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3, 4, 5번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몇 분 지났죠? 12분이네요. 고배 법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 법칙. 고의 법칙. 지호. 이 친구가 지호인가 보다. 지호는 용돈을 모아 은행에 적금을 들려고 한다. 아주 착실한 친구네요. 용돈? 요즘에 용돈 받는 친구가 있나요? 용돈을 받나? 용돈을 받겠지. 그래. 제가 용돈을 안 받아가지고 용돈을 받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용돈을 받았었네요. 저는 한 달에 3만원 받았던 것 같아요. 3만원. 3만원이면은 거의 뭐 충분히 다 쓸 수 있지 않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용돈이 30만원, 10배가 불어났어요. 10배. 근데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만 딱 용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벌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어쨌든 용돈을 모아 은행에 적금을 들려고 한다. 적금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는 정기적금과 금액과 시기에 제약이 없는 자유적금,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시기에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야만 되는 매달 13일 7시 50분에 찾아가는 그 정기적금,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기적금, 그 다음에 뭐 아무렇게나 하는 자유적금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1년, 2년, 3년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호가 적금을 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생각해봅시다 해서 지호가 적금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적금을 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기 택할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정기 적금을 택하고 1년짜리를 하는 경우, 정기 적금을 택하고 2년짜리를 하는 경우, 정기 적금을 택하고 3년짜리를 하는 경우.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자유적금을 택했을 때도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하면 돼요? 적금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 2가지가 있었지. 그리고 그 2가지의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3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했죠. 얘네를 곱해가지고 6가지라고 쓴 것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더할 때는 좀 확실해, 느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은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근데 지금 곱해법칙 할 때는 약간 표현이 애매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느낌은 왔을 거야. 아, 얘랑 곱하면 6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어떤 느낌에서 곱하는 거지? 라는 그 뭐라 그래야지? 확신이 안 들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돼. 체크해보면 끝납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동시에 일어날 때 아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더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유적금과 정기적금,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정기적금과 1년을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일이 안 끝난 경우, 끝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볼까요? 끝나지 않은 경우. 일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곱한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적용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면 거의 한 99%는 다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정기적금이랑 적금 방법, 적금을 넣는 적금 방법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존재하겠죠. 적금 방법은 몇 가지고요? 2가지. 기간은 몇 가지예요? 3가지였잖아. 근데 적금 방법만 선택하면 일이 끝났어요? 정기적금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1년, 2년, 3년을 정해야 될 거냐.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죠. 곱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기가 됐다는 얘기고요. 고유법칙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겠죠. 이와 같이 잇따라 일어나는 2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곱해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법칙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수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각각 M, N이라고 하면 두 사건 A와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또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작성하였네요. 어떤 표현? 잇따라, 라는 이런 표현. 잇따라 일어나는 2사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표현과 이 표현, 저 표현 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근데 저는 이 잇따라는 표현보다도 일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곱한다, 요 이야기가 가장 좀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괜찮은지는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문제를 풀 때마다 느껴져요. 어디든지 적용 가능하구나. 이게 지금 잘 봐봐. 만약에 그래, 흥분하지 말고 이따 문제 나오면 얘기 한번 해보죠.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 지금 처음 보는 거여서
좋습니다. 보기를 한번 볼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 남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이고 여학생 1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이다. 그래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함께 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보세요. 남학생 4명 중에 1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4가지잖아요. 일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지. 여학생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여학생 뽑는 거 3가지잖아. 일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처리해서 12가 나오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고배 법칙은 성립한대요. 그치? 뭐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고요. 문제 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전 72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와, 어려워 보이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약수는 자연수의 범위에서 생각한다. 아, 그렇지. 약수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죠? 음수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그 자연수의 범위에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72를 소인수, 근데 예제가 적절치가 않은데 얘는 좀 별로지 않나? 72를 소인수분해 하라고 되어 있네요. 소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얘는 9, 8, 9, 72 이거니까 얘를 다시 소인수분해 해주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여러분 약수라고 하는 것은요, 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나눠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으로 바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약수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수거든요. 72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72를 나눌 수 있는 수여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72를 분자 이렇게 쓴 다음에 분모에 썼을 때 약분이 가능하다면 이 네모를 약수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70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밑에 뭔가 이렇게 써질 건데 이게 5 같은 거 써지면 당연히 약분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2하고 3을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만들어야 되겠죠. 2의 m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뭐 이런 패턴이었겠지. m하고 2의 숫자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죠. 그리고 m은 3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니까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0, 1, 2, 3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고요. 그지? m이 0일 때는 2의 0제곱으로서 1이 되니까 어차피 약분하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2까지니까 n 0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마음에 드는 4개의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넣어주고 요 3개의 숫자에서 마음에 드는 얘를 하나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에 언제든지 약분이 가능해요. 그치? 약분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약분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 얘기는 밑에 있는 분모에 써져 있는 숫자가 약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 분모에 써져 있는 이 숫자가 약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약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m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요? 4가지. 일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지. 여기도 결정이 돼야지 약수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일이 안 끝난 거죠. 여기도 3가지. 그 2개를 곱하면은 정답은 12가지로 처리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라는 개념은 어디든지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8번에 1번 정도 한번 해볼까요? 문제 8번에 1번. 다음 식을 전개한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뭐 안 나온 패턴이니까 한 번 정도 풀어볼 만한 이야기겠죠. 문제 8번. 8번에 1번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여기서 하나가 여기 전개되면은 항이 하나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 항이 x라는 항이 여기 b에 전개되면은 또 곱해져가지고 하나의 항이 나오겠죠. x가 c를 만날 때도 그렇게 되거든. 맞니? 그치?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은 y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z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전개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 밑줄 친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물결 친 부분에서도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이해되니? 그래서 하나가 나왔고 하나가 나왔을 거 아니야. 뭐랑 뭐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를 곱해가지고, 왜 여기 곱하기니까 이 곱하기 여기 내려온 것이죠. 곱해가지고 쓰고 뭐 세모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각각 다 쓴 다음에 이 부호까지 고려해가지고 다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시켜버리면 그걸 전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개의 의미가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항 정리랑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좀 많이 뒤에 얘기할 거긴 한데요. 그래서 전개의 그 개념을 맨날 곱셈 공식으로만 받아들이다가 여기서 이걸 전개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럼 x를 선택해요. x가 여기 x랑 곱해져가지고 x제곱 나오죠. x가 1이랑 곱해지면 x가 나오죠. 여기는 플러스 1과 x가 곱해지면 또 x가 나오고요. 플러스 1과 플러스 1 곱해지면 1이 나오니까 결국에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하라고 했냐면 식을 전개한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의 개수 몇 가지요? 3가지죠. 그 다음에 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잖아요.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시작. 무조건 곱하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 이건 뭐야? 이거는 2가지. 이거 2가지잖아. 그럼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3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선생님 여기 4개인데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합쳐져가 동류항으로 합쳐지면 이건 3개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 2개 곱해가지고 9라고 쓸 수 있냐고. 여기서 지금 머릿속에 하얘지는 친구들이 제 눈에 보이고 있네요. 응?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언제 곱한다라고 했어요? 언제 곱해야 돼? 일이 안 끝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동시에 일어날 때. 그 2가지가 있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곱하기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똑같은 게 존재를 해버려요. 전개를 할 때 똑같은 게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더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전개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겹치지가 않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서로 다른 것들만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개되었을 때, 곱했을 때 나오는 그 숫자 자체가, 항 자체가 절대로 중복되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깔끔하게 곱해서 9라는 정답을 체크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생각해봐. 어떤 거가 만나가지고 동류항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하지. 그지? 이거는 왜 가능했어, 그게? 왜 가능했는지, 이거는 왜 불가능하고 이거는 왜 가능한지 알아야지. 이거 왜 가능해요? 그렇지. 여기서는 x가 있었으면 여기는 x가 없었는데, 여기는 x도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도 같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랑 얘랑 만나가지고 x가 나와버리고, 요거랑 이 숫자가 만나서 x가 나와버리니까 동량이 발생해버렸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 나누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어느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볼펜의 뚜껑의 유무, 색, 가격에 따라 2가지, 4가지, 3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볼펜의 뚜껑의 유무, 뚜껑이 없는 볼펜도 있죠. 뚜껑에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색깔, 볼펜의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요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4가지, 3가지가 있대요. 야, 그럼 이게 2가지가 있고, 그러면 얘 4가지가 있고요. 얘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곱하고 싶잖아요. 그때 곱하면 되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생각나는 게니까. 이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볼펜의 종류는 합의 법칙에 의하여 9가지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남학생, 곱의 법칙에 의하여 2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3가지에서 24가지가 아닐까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뚜껑이 있는 볼펜이 있고 없는 볼펜이 있어. 볼펜의 종류에 따라서 뚜껑이 없는 것과 뚜껑이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색깔은 4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뚜껑이 있고 색깔이 4가지, 뚜껑이 없고 색깔이 4가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지금 몇 가지예요? 8가지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3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3가지 종류. 가격이 3가지 종류밖에 없어. 그럼 가만 생각을 해봐라. 그럼 일단 뚜껑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볼펜을 사러 갔어요. 근데 좀 문제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할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볼펜을 사러 문구점에 갔어요. 문구점에 가서 고르겠지. 나 볼펜 하나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뚜껑이 있는 거 사는 거야? 없는 거 살 거야? 글쎄, 뚜껑 있는 거 해가지고 2가지 중에 1가지를 택하는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아직 일이 안 끝났죠. 볼펜 살려면. 그 다음에 색깔이 4가지가 있어. 검빨파, 초,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4가지.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이거지. 여기까지 8가지는 잘 선택을 했는데 가격이 3종류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게, 가격이 3종류면요, 봐봐. 예를 들어서 뚜껑이 있는 볼펜, 뚜껑이 있는 거 사기로 했어. 뚜껑 있음. 그 다음에 빨간색 살 거야. 뚜껑 있고 빨간색 나 너무 좋아. 이거
그런데 그런 종류 중에서 가격이 딱 봤더니 500원짜리가 있고 7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지? 만약에 이런 용도의 그 느낌으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써놓았다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기로 가야 되겠죠. 왜? 빨간색까지 선택한 다음에 500원짜리 살지 700원 살지 만원짜리 살지 이 세 가지 중에 또 결정을 해야 되겠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3까지 곱해가지고 남학생이 말한 24가지가 맞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아예 수학 문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뭐 뚜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500원. 그러니까 뚜껑이 있고 뚜껑이 있고 색깔 검은색 그리고 또 그 빨간색인 경우에는 빨간색인 경우에는 가격은 무조건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뚜껑이 없고 색깔 검은 빨강 검은 빨강 그다음에 뭐 있니 색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400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이 색깔과 뚜껑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면은 이거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를 교과서에 나온 이 문제의 그 뉘앙스로 봤을 때 이런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학생의 말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방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되게 세기 힘드네. 물론 셀 수 있습니다. 세는 거는 너무나 그 초등학교적인 방법이잖아요. 초등학교적인 방법이긴 한데 한 번쯤은 해볼 만도 한데요. 한 번만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겠네요. 7가지.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예제가 나온 거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이거 지금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잘 봐봐. 잘 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의 아이디어를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의 아이디어입니다. 분류의 아이디어. 이 분류했을 때는, 이 분류라는 걸 실시했을 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하면 되는데요. 분류를 했을 땐 더하면 돼요. 분류했을 땐 더하면 되는데, 분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딱 2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빠짐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문제를 통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야 해. 그럼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죠. 뭔 말인지 알지? 이해되니?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말고는 한번 어디를 거치는 방법이 있어요? 여수를 거치는 방법이 있죠. 맞니? 여수를 거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를 거치려면 일단 서울에서 여수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이 일이 끝났나요? 이 일이 안 끝났죠. 왜? 아직 제주도를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수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니까 일이 안 끝났을 때는 코 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짐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말고 곧장 가는 방법 말고 여수를 거쳐서 가는 방법 말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제주. 근데 여기 이건 문제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빼는 거니까 빠짐없이 다 나열했네요. 그러면 이 한 가지와 6가지는 뭐에서 푼 거라는 거야? 분류를 했다라는 거지. 왜? 아니 다이렉트로 가면서 여수를 거쳐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가면서 어떻게 여수를 거쳐서 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모든 방법을 다 나열했죠. 그렇게 하면은 이 한 가지와 6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7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키우는 수학까지 처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이야기가 있는 수학 한번 좀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구한 경우의 수와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구한 경우의 수가 서로 같도록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보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다른 문제를 만드는데 답이 같도록 하라고 그런 얘기네요. 구한 경우의 수와 고의 법칙을 이용하는 이거는 그냥 문제를 만들라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사고력보다는 창의성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의 배수인 경우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사의 배수인 경우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의 배수인 경우 진짜 4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8이 나오는 경우, 12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4가 나오는 경우는 1, 3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2,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나오는 경우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8이 나오는 경우는 2에서 6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3에서 하나 떨궈줘야 되니까 5, 그 다음에 4, 4 뭔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5에서 3 그리고 6에서 2 하나 둘 셋 넷 다 5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6과 6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가만 생각해 봐봐. 이것도 방금 전에 문제처럼 뭐에서 푼 거예요? 분류를 해서 푼 거다라는 얘기지. 사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사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 나오는 경우랑 8이 나오는 경우랑 10이 나오는 경우. 그치, 주사위를 던졌는데 4와 8과 12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분류의 아이디어 이거였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빠짐없이 4의 배수를 다 전부 다 빠짐없이 나열을 했고, 4와 8과 12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패턴이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분류를 정확하게 잘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3과 5와 1을 더해서 9가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네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곱해서 곱하기를 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려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짝수 곱하기 홀수 하면은 짝수가 나와요. 그럼 홀수 곱하기 짝수 당연히 짝수일 거 아니야.
곱하기 짝도 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야지만 홀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선택할 때와 여기를 선택할 때 결국에 홀수가 나와야 되고 홀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홀수가 나오는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일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땐 곱하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애가 선생님 여기 주사위 던졌을 때 1, 3, 5 나오는 거 3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치? 여기도 1, 3, 5 나오는 그런 경우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숫자가 겹치는데 그게 곱하는 거 맞아요? 이거 숫자가 겹치는 거는 곱하는 거랑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곱하는 거를 물어본 거는 이게 선생님 역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는 곱해야 되는군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곱하기는 왜 생겨난 거야? 정확하게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건과 오른쪽에 있는 사건이 서로 겹치면은 곱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이 안 끝났으면은 곱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짝수가 나와야 되고 홀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2, 4, 6이니까.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1, 3, 5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가지. 얘네도 곱해가지고 9가지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 4, 6과 근데 1, 3은 하나도 안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 이거지. 뭐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 곱하기가 생겨난 이유는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곱하기로 연결한다라는 그 소중한 아이디어. 오늘 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했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해요. 이걸 본 다음에 정리를 해라. 정리만이 살 길이다. 이게 정리를 절대로 강의를 보면서 필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은 수학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강좌를 다 본 다음에 강좌를 끄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적은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그게 정말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다른 정리를 한 주변의 친구들 거를 봐도 좋고 정리를 한 다음에 보세요. 그 정리한 거를 베끼지 말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죠?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하였는데요. 합의 법칙을 처리하는 아이디어는 가장 많이 쓰인 아이디어는 분류의 아이디어였고요. 분류의 아이디어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2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그다음 2번째 빠짐없이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류의 원칙을 지켰다면 이것은 더하기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곱의 법칙은 뭐 했을 때? 그치,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곱하기로 연결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곱하기로 연결한다. x는 곱하기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있는 수학 한번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동차 번호판의 변전사. 그죠? 옛날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서울 2에 가에 1, 2, 3, 4가 돼 있었는데 무신고지나
무심코 지나치기. 야, 이런 거 좀 잘 알아두면 좋다.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차를 사실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차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지? 차 살 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 참 좋아. 자동차의 이름표로 불리는, 진짜 몇 년 안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치? 한 8, 9년 정도 있으면 하나 사지 않겠어요? 안 살라나? 안 살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 2년 있다가 바로 차를 사는 그런 그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수저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근데 저같이 이제 그 뭐야, 가난에 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를 굉장히 좀 늦게 사겠지. 그치? 좀 그 뭐야, 제가 다음에 차를 사면은 저런 걸 한번 사봐야 되겠어. 차 요즘에 좋은 게 뭐 있나요? 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아예 진로 자체가 자동차에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혹시 그 좋은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제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뭐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싸게 해주세요. 싸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볼까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동차 번호판을 의무화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1893년 파리 경찰은 차량의 주인과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번호를 기재한 철판을 자동차의 앞 왼쪽에 달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에 이 옛날에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죠? 그 다음에 1세대 번호판 그림 1은 1973년에 지역명과 1년 번호를 함께 넣는 방식으로 처음 만들었으며 2003년까지 제작되었다. 2003년까지 제작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번호판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림 1. 2세대 번호판 그림 2는 2004년에 지역명을 뺀 전국 번호판으로 제작되었다. 시도 표시를 없애자던 취지와는 달리 서울은 01에서 16, 부산은 17에서 20 등으로 번호를 배정하여 번호판의 숫자를 보고 지역 구별이 가능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게 지금 12가 같은 경우는 뭐였어? 서울에 있는 차였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3세대 번호판 그림 3에서는 크기와 글자체가 모두 새롭게 바뀌었다. 자동차 번호판의 맨 앞의 두 자릿수는 자동차의 종류를 뜻한다. 01부터 69는 승용차, 그 다음에 70부터 79는 승합 자동차, 80에서 97은 화물 자동차, 저 처음 알았네요. 98에서 99는 특수 자동차를 나타낸다. 또 두 자릿수 다음의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나타내는데, 두 자릿수 다음의 글자, 자가용에서 경우에는 29가지의 글자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 자릿수 다음의 글자는 자동차의 용도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차이고 용도가 자가용일 때 자동차 번호의 맨 앞의 두 자릿수와 글자 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01가지. 이 69 곱하기 2000 구하면 2001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두 자릿수 다음에 글자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건 뭐야? 렌터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요즘에 뭐 이런 것도 렌터카 그런 것들을 하던데, 어쨌든 용도가 29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2001가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 1, 2, 3, 4 같은 번호들이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아주 좋은 문제. 여기서 4가지의 번호를 지금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부터
9가지가 있겠죠. 이 몇 가지가 되는 0부터 9까지 9가지라고 막 그러지 말고 1부터 9까지가 9가지지 이 사람아. 10가지죠. 여기 몇 가지야? 10가지. 여기 몇 가지예요? 10가지. 왜 계속 곱하고 있어요? 아직 번호판을 안 만들었으니까.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까지 계속 곱하면은 공이 4개 있는 거니까 1 한 다음에 공을 4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시, 백, 천, 만 가지의 번호가 탄생하겠네요. 와우,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당연하죠, 여러분.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군요. 0000부터 999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뭐야, 너무 많이 만들었네. 9999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0001부터 9999까지는 9999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0000 하나가 들어가니까 10,000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10,000개를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곱하기로 나열해 보면 더욱더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케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고요. 아유, 차 보니까 또 차 사고 싶네. 아, 네, 사고 싶은 마음만 있지 살 돈은 없어요. 아유, 참 진짜. 이건희 회장 막 이런 사람들은 차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이건희 회장의 그 집 앞에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집 옆에 보면은 리움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인데 거기에 아주 고가의 그 미술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많아. 그치? 근데 확실하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리움이 그 리자가 그 이건희 할 때 그 LE 있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리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리움이 아마 이건희 회장의 소유이지 않나.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부자라는 소문을 뭔 얘기? 차 얘기하다 이렇게 했구나. 차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어떻게 그래서 그 뭐야 굉장히 차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저 하나 이렇게 좀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물론 지금 차가 있긴 있는데 이제 제 차가 아니고요. 아빠 차야, 아빠 차.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차는 전혀 없어요. 아휴, 어쨌든 얼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조의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그 제대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인 학습 문제는 나중에 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 책은. 뭐야? 5, 6, 7, 8 쭉쭉 내려가가지고 순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